비문학과 문법을 담당해서 네. 수업을 그건 센터마다 좀 진행합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예. 자, 지금부터 저희가 화면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네. 대한민국 상당수의 국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 학생들은 이걸 외워서 시험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암기식 수업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전체적인 공부를 할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 학 일선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이거 적어 이런 식의 공부가 제가 이 되었었죠. 시를 1분 만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 1분 30초 만에 설명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형이 보면 모란잎이까지 난 아직 나의 봄을 두들기고 있을 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봄이 동그라미예요. 선생님들이 봄의 의미를 소망, 보람, 삶의 가치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 외에서 시험을 쳐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봄이 소망이나 보람이나 삶의 가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봄의 시적 의미는 모란이 피는 시간이고요. 화자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난 비로소 봄을 연설음에 잠긴다고 그랬고, 5월 어느 날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눈꾼이 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이 자취도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란이 자취가 없어진 것은 모란 이퀄 봄이에요. 이 시에서 모란과 봄은 동일한 의미를 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손길 무너졌다고 했거든요. 이때 사실 손길 무너진 건 뭔가요? 봄이죠. 모란이잖아요. 네, 모란. 모란. 그러니까 네. 모란의 시적 의미는 보람인 거고요. 그렇죠. 모란이 아까 봄이었습니다. 봄의 시적 의미가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람을, 내 인생의 보람을 기다렸던 것이고, 이 모란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섭한 거고요. 360날은 모란이 피는 내 인생의 보람이 나를 기다렸던 360일 형성한 거거든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중고등학교는 수능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파란색 글자를 외워서 어떻게 시험 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에 아주 친절하게 이 봄은 나의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 봄이 소망과 보람이야. 충격적인. 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만행입니다. 만행. 예, 선생님들 학생이 저지른 죄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네.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모의고사의 문제들이죠. 우리 네. 기출 문제.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그 시 훈련이나 작품을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왜냐하면 거죠. 요즘은 내신이든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네. 가르쳐준 작품으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작품을 보기나 선택지로 왔었을 때 해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읽어내는 역량을 기르는 쓰기 위주 공부 정말 꼭 해야 되는 공부죠. 네. 그래서 저희 독해, 전략 독해. 일단 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재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저희 교재 화면입니다. 이 전략 시리즈 시편이고요. 네. 그래서 시를 우리가 작품을 분석하는 훈련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의 상황,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파악하고 태도를 파악하고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안에 보시면 좀 비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예. 그러니까 골프 치시는 어머님들 4단계 이제 완성된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필드에 나가는 일이라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골프 연습장에 가서 스윙 폼 교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어 공부는 이게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국어 학습은 시작하자마자 필드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피표 나가요. 그렇죠. 아니, 학습자의 잘못된 학습법이 고착이 되어서 나중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한 번 이 몸에 만들어진 그렇죠. 거는 고치기가 사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잘못된 공부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훈련 단계,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교재는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축약을 했어요. 필요한 것들 이제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안에 네 번째 단 페이지를 보시면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이런 훈련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 시 감성의 출발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요 시를 읽고서는 상황을 타는 시어를 아이들이 찾아야 되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작품의 전문의 없이 네. 시 첫 번째 감상의 단계를 학습자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지도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해보게 네. 하는 거죠. 다음 정서를 파악하는 거. 진달래꽃의 한 부분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그 정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의 정답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인 태도 파악하기. 이웃사의 교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태도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표현을 파악하기.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이 표현 공부를 이 비유법, 상징, 뭐 이미지가 무엇이고 그 정도로 이 개념 확인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네. 시인이 특정한 표현법을 쓰는 것은 특정한 의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표현상의 효과들은 시인이 의도한 바라는 거죠. 지금 이 시에서는 기침을 하자의 의미, 기침의 의미는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인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거든요. 기침을 하자라는 식구를 4번이나 반복했어요. 이 시에서 시인이 젊은 시인이 기침을 하는 것의 의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즉 반복법을 통해 강조하는 의미는 출제될 수 있는 정보라는 것, 이것들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편의 작품이 나오고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아까 4단계를 훈련했던 것들을 이 안에 다시 한 번 더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 또한 이런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은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주제로부터 확산됩니다. 소설의 주제는 인물을 통해 드러나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 태도, 인물 간의 관계, 사건 간의 갈등이 소설 문제의 모든 것이고 소설 문제 정답지의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설 또한 저희가 인물 성격 파악하기, 제시된 지문을 통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인물을 파악하고, 근데 인물을 파악하는 끝이 아니라 이제 근거를 또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공부가 저희 공부가 논리적인 공부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심리 파악하기. 그래서 심리 또한 현진건의 빈철하는 글을 읽고 제시된 글을 읽고 인물을 파악하고 그 근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 단계는 사건의 갈등 파악이기.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갈등의 원인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 태도가 주제입니다. 네. 최만식의 레이드메이드 인생 이 글을 통해서 사건 전개 과정, 주요 사건을 찾고 갈등을 파악해보고 이게 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채팅창에 우리 교지가 메타학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예, 몸은 제대로 이해하시고 네, 맞습니다. 직접 해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거. 시점, 본인이 파악해봐야 돼요. 우리가 1인칭이다, 뭐 3인칭이다 이야기해주면 또 몰라요. 그 암기시계에서 그런 거죠? 그게? 그렇죠. 아까 그 표현상의 CS 표현상 특징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설의 시점은 포인트 오브 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소설체를 통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작품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개념이나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원리 위주가 아니라 이 시점을 통해서 어떤 방식의 감상법을 적용하냐를 가르치는 이것이 국어학습입니다. 시점을 파악하게 된다면 당연히 서술상의 특징은 그대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큰 지문이 나옵니다. 저희가 나오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죠.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지문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훈련했던 내용을 찾고 써보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논리적 절차에 의한 사고력 형성의 프로그램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비문학 부분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비문학 맡으셨습니까? 네, 독해도 마찬가지죠. 이 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 어구, 문장, 문단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독해를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학습이든지 개념이 중요한데 어휘 공부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머님들은 어휘량과 어휘력이 같은 줄 아세요. 어휘량과 어휘력이 달라요. 지금 이 단어인 소급의 의미, 자 채팅방에 계신 어머님들 소급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이 아니라 소급이라는 단어를 듣고 바로 아실까요? 이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소급이라는 의미를 알겠어요. 그런데 국어에서 말하는 어휘력은 맥락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새삼 나를 칭칭이 얽맨 사슬을 느꼈다. 그 사실 어떤 사실요? 나를 얽맨 사슬이 시초. 시초의 뜻은 시작 처음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처음이죠. 예, 시초가 궁금했다. 나는 가끔 그 사실 시초로의 소금. 그러니까 이때의 소급은 나를 얽매고 있다고 느껴진 그 사슬의 시작과 처음으로
소급한다. 그러니까 소급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과거 이전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급이라는 단어를 어휘량으로 측정하지 않더라도 맥락을 통해서 소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휘력이고, 어휘력을 기반으로 한 어휘량을 기반으로 한 어휘력은 비문학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맥락만 잘 이해하면 물론입니다. 어휘는 크게 어렵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고전 시가도요, 안 배워도요, 고전 시간 맥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문장 찾기, 지금 2문장 이상을 가져왔는데 이 문단을 통해 중심 문장 내용을 찾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관계. 한 문단에는 각 문장들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찾는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객관식 형태로 주어지면 풀기가 쉬워요. 기억은 니은의 근거에 대한 이걸 포함관계로, 의미상의 포함관계로 판단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객관식으로 드러난 이 문제를 아이들이 풀고 마치면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그 의미의 포함관계, 사고관계의 판단인 적정한 사고력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심 내용, 핵심어를 통해서 중심어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제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학도 있고요, 인문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지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 교재에서 잠시만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 교재에는 지금 1159자인데 지금 수능 한 2500자 정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1000자, 1500자, 2000자, 2500자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측정. 그래서 짧은 글을 오래 읽었던 친구들이 긴 글을 짧게 읽고도 정확하게 읽게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저희 전략 시리즈의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첫 단락 보고 둘째 단락, 중심량 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글의 화제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주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보일 겁니다. 아,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했구나. 그러면 사실 여러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제대로 글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사고가 이제 추상적인 사고가 12살부터 13살부터 가능해지거든요. 그 이후로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사실 뭐 좀 말씀드리면 중학교 가서 공부할 거 없어요. 독서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을 이제 갖고 와봤고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저희는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어머니 여기 우리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나와 이게 중등 수업이냐는 질문이 제일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남천동 의문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질문 중에 7분 남았습니다. 고사성어를 몰라서 문의를 가져온 분은 어떻게 답변해 드릴까요? 그 고사성어 문제가 수능에 한 문제씩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나오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전보다는 빈도는 좀 떨어졌어요. 나온다고 할 때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사성어를 붙들고 막 공부를 시킨 학원들이 있어요. 뭐 몇 개씩 외워서. 근데 그건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그 고사성어의 뜻보다는 그 고사성어의 뜻이 갖고 있는 함축하는 어떤 인생의 의미 이런 것도 공부시키시면 되죠. 뭐 이걸 한문 공부하듯이 중국가 아니고 중국인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키시는 저는 조금 이제 도움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대학교 때 한자 2급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한자 자격증 시험이 아니잖아요. 한자는 알면 도움이 돼요. 우리말의 약 60~70%가 한자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학교 했으면 이 학자가 배울 학자고 누가 학교 고자다. 저는 그 정도의 한자 정도 수준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그런데 제발 한자 고사성 하면 좋은데요. 특정한 기간에 한정해서 몇 개월 만에 이걸 끝낸다고 하면 그렇죠. 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부담만 되고 아이들의 힘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이제 시간은 약 6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네. 중학생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지금 교재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중학생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계시는데 피상적인 판단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뭐 이미 10수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적용해 봤고 또 그 효과를 저희가 확인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독해력 훈련은 고등학교 와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고1이 되자마자 네. 올해 뭐 이번에 개학 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오로지 1학년은 오로지 내신, 그렇죠. 내신이기 네. 때문에 이처럼 근본적인 학업의 역량을 키운 공부는 중1, 2, 3이 아니면 맞습니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뭐 고등학생들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 봐도 내신에만 또 몰두하게 되죠. 수시라는 그런. 오죽하면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고등학생들에게는 내신이 내신. 그렇네요. 네.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짧은 시간에 이화 표현 국어 수업을 안내해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그 전략 독해 네. 이 내용을 중학생들 그 2015년 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네. 작품들을 또 저희가 이제 선별을 좀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교재를 네. 새롭게 또 작업하는 우리 질문 하나만 저희가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독학원들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속독이 좋을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제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를 우리가 시킨 이유가 뭐죠? 감성을 향상시키거나 네. 혹은 이성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빠른 속도로 이해가 된다고요. 빠른 시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네. 그것은 햇빵 같은 게 아니에요. 햇빵처럼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뺐다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 경험 또 기존의 내 지식과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과 감성들을 결합시켜서 의미를 재구성해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속도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죠. 충분히 슬로우 리딩을 충분히 한 친구들이 나중에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빨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치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저희 의문을 열다의 국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전략 시리즈 네. 교재 소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어 공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시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내일도 저희 그 11시에 메타 수학 있으니까요. 내일은 우리 이 방긋방긋한 우리 그 김동현 선생님이 오셔서 메타 수학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어리지 않습니까? 제일인가요? 제일인가요? 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